도로시 루이스 이디는 고대 이집트에 살던 여사제의 환생이라고 주장한 영국 태생의 저명한 이집트 고고학자입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환생했다고 믿었죠. 또한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도 그녀가 환생한 것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작품은 많은 다큐멘터리 기사와 전기에서 다뤄졌고 뉴욕타임스에서도 환생에 대해 믿지 않는 서양에서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윤회 사례라며 그녀의 환생을 공인하기도 했습니다. 환생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환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단지 전생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04년 런던 이스트 글리치의 블랙힐스에서 태어난 도로시는 3살 때 계단에서 미끄러져 숨이 멈추게 되는데 의사가 도로시를 확인한 결과 사망했다고 판단했죠. 의사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도로시를 데려가 침대에 눕혔고 의사와 간호사는 잠시 이야기하기 위해 곁을 비웠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의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놀랍게도 침대에 앉아 놀고 있었죠. 도로시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멀쩡한 모습에 너무나 기뻤지만 무언가 바뀐 도로시 때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과 가구 뒤로 자꾸만 숨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였죠.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있음에도 그녀는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하며 자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 도구들을 보며 경이에 가득 차 감탄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종종 꾸는 생생한 꿈들에서 고대 건물들이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또래의 아이들이 그림 동화책을 볼 때 그녀는 고대 이집트의 그림을 봤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 4살이 되던 해 도로시의 가족들은 그녀가 좋아하는 고대 이집트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기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고대 이집트 왕들의 유물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도로시는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세티 1세의 유물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러고는 이집트 신들과 파라오, 미라, 장신구, 부적, 조각품들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로시는 조각상에 발에 입을 맞췄죠. 그리고 고대 도시인 아비두스에 있는 세티 사원의 그림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응시하며 여기는 내 집이야. 이곳은 내가 살던 곳이야 라며 울며 말했습니다. 도로시의 부모는 그런 도로시의 모습에 당황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로시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세티 1세를 알고 있으며 그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들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도로시의 부모는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어 그녀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녀는 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길 바란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도로시가 4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 말을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말투가 어른스럽고 명확하게 주장했죠. 그 직후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는 교회 학교에서 잘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를 부정했기 때문이죠. 이후 도로시는 박물관에 자주 드나들며 고대 이집트 유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박물관장은 상형 문자를 공부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에 도로시는 상형 문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그녀가 어찌나 빨리 습득했는지 그녀를 교육하던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뿐이라고 답하죠. 시간이 흘러 제1차 세계대전 중 도로시는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갔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고대 이집트에 대해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15세 무렵부터 그녀의 꿈에 반복적으로 한 여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성은 도로시에게 자신이 그녀의 환생이라고 말했죠. 그녀의 이름은 벤틀레시트였으며 그 전 생에서는 자신이 옴세티, 즉 세티 1세의 어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벤틀레시트 때 천한 신분이었고 어머니는 야채 장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고 말했죠. 그녀는 세티 1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3세가 되던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고 콤 엘탄 신전에 어머니를 안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었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사제가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12세의 사제가 되기 위해 영원한 순교를 맹세하게 되고 2년 동안 신들에 대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티 1세가 신전에 방문하게 되고 그와 눈이 맞아 은밀한 연인 관계가 됐다고 하죠. 그 이후 그녀는 세티 1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이를 숨길 수 없어 제사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사제가 임신한 것은 매우 큰 죄라고 하며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벤틀렛시트는 세티 1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형이 집행되기 전 혼자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도로시의 꿈에 나타나며 1년 동안 전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죠. 이런 일들을 겪은 도로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몽유병이 생기게 되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도로시는 16세가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스톤헨지와 같은 영국 전역의 다양한 유적지를 둘러보는 생활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7세 때 런던에서 이집트 관련 잡지사에 취직해 이집트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29세 때 그녀는 런던으로 유학 온 이집트 학생 에만을 만나 결혼하고 드디어 그녀가 꿈꾸던 이집트에 가게 되죠. 그녀는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이름을 옴세티로 개명하고 피라미드 근처의 거주지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고고학자 셀림 하산을 만나게 되죠. 셀림 하산은 도로시의 상형 문자와 고대 이집트 역사에 대한 지식에 깊게 인상을 받아 도로시를 비서로서 채용하였지만 나중에는 고고학자로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아 유명한 고고학자인 아메드 파크리의 연구조교로 고용되어 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돕게 되죠.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이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는데 기자 피라미드에서 밤을 보내고 이상한 의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스핑크스에서 호루스에게 재물을 바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와는 달리 같이 일한 고고학자들은 그녀가 매우 정상적이었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던 중 안타깝게도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그녀는 아비도스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세티 1세 사원의 벽화, 그림 등 유물들을 기록하고 번역하기 시작하며 고고학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상형 문자를 번역했고 고대 이집트의 관습과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민간요법과 다양한 종교적 관행에 대한 지식을 경이로울 정도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부국장이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상형 문자가 있는 방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만들어 문자를 만져서 번역해보라고 했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였지만 그녀는 촉각만으로 정확하게 번역해버립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그녀가 갑자기 같이 일하는 고고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벤틀렛시트였을 때 신전 옆쪽에 정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세티 1세와 은밀하게 만나기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주 만났죠. 그녀가 지목한 곳은 그 주위의 유물이나 고고학적인 발견이 전혀 없던 곳이라 이를 들은 고고학자는 그곳에 정원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가 매우 구체적으로 정원의 구조를 설명했고 그림까지 그렸기에 그녀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지목한 곳을 파자 실제로 세티 1세의 정원이 발견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말한 정원의 구조와 석상들의 위치, 모양,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했죠. 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냐고 묻자 자신이 매일 꿨던 꿈이고 전생에 세티 1세와 연애를 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그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유물이나 장소 등을 실제로 발견해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책과 논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1970년 고고학자들이 발견되지 않은 네페르티의 무덤을 찾고 있었는데 도로시는 왕들의 계곡 근처에 투탕카멘의 무덤과 가까운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학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1976년 투탕카멘의 무덤 근처에서 음파 탐지기로 주위를 탐지하고 있었는데 탐지기에서 2개의 이상한 무언가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2006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투탕카멘의 무덤을 레이더로 스캔하게 됩니다. 그 결과 투탕카멘의 무덤 아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하지만 그 공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지하 벽화를 손상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 현재까지도 비밀 공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로시의 주장처럼 그곳이 네페르티의 무덤인 것은 아닐까요? 그녀가 살던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여사제의 능력으로 코브라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 있었으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모르는 고고학자들은 그녀의 환생에 대해 믿을 수 없어 괴짜라고 했지만 그녀가 공헌한 일들을 부정할 수 없어 비웃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대 이집트 세티 1세 애인이자 어머니이자 여사제였고 3300년 만에 환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녀가 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으로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발견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녀는 헛소리를 하지만 대단한 발견을 한 위대하고 도전적인 고고학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인의 환생일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